반납해 줄 것을 공문 또는 유선을 통해 누차 요청 등 헌법기관과 함께 가습기 살균제 사건 한국재정정보원이 관리하고 있는 재정 분석 시스템의 자료 유출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보 유출과 관련해 고발된 심재철 의원실 보좌진 중 황모 비서관은 2012년 8월 22일에 처음으로 아이디를 발급받아 6년 이상 시스템을 사용해 오고 있으며 김모 보좌관 및 정모 보좌관은 비인가 자료 접근 방법을 습득한 직후로 추정되는 2018년 9월 4일과 9월 5일에 각각 아이디를 신규로 발급받았으며 심재철 의원은 이들보다 약간 늦은 9월 12일에 아이디를 신규로 발급받았습니다. 보좌진들은 9월 4일에서 5일 추가 아이디가 발급되자 6일에 재정정보원 직원들을 불러 시스템 사용법을 그중에 다운로드 방법을 집중적으로 교육받은 뒤 접근 권한이 없는 비인가 영역에서 짧은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비인가 자료를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이들에 대한 고발 경위입니다. 한국재정정보원은 9월 12일에 시스템의 과부하 및 오작동 원인을 분석하던 중 심의원실이 비인가 자료 접근 및 다운로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발견 직후에 직원이 전화를 통해 심의원실에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의원실이 사용할 수 없는 메뉴를 사용한 것으로 나온다며 확인을 요청했지만 접근 및 열람 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9월 14일에 직원이 의원실을 방문하였을 때에도 우리가 했다고 소문났다던데 우리가 해킹한 것 아니다라고만 하는 등 비인가 자료의 취득 경로 및 방법에 대하여는 숨기기로 일관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는 유출된 자료는 비정상적 접근에 의한 비인가 자료로서 외부 유출 시 국가 안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자료이므로 즉각 반납해 줄 것을 공문 또는 유선을 통해 누차 요청하였으나 심의원실에서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심재철 의원실에서는 정부로부터 발급받은 아이디로 정상 접속하였다는 점, 그리고 백스페이스 조작을 통해 뜬 화면을 통해 정부의 접근, 열람, 다운로드하였다는 점을 들어 불법성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검찰의 고발이 정부의 업무 추진비 내역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심의원실 보좌관들이 정상적인 방식에 따라 로그인한 것은 맞습니다. 문제는 로그인 이후에 비인가 영역에 비정상적인 방식을 사용하여 접근하고 비인가 자료를 불법적으로 열람 취득하였다는 점으로서 여기에서의 쟁점은 이러한 비정상적인 접근 방식의 습득 경위, 그리고 비인가 정보 습득의 불법성에 대한 사전 인지 여부, 불법적 행위의 계획성, 반복성 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들은 검찰의 수사 과정을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부가 정보통신망의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정보법 등 위반 혐의로 수사 당국에 이들을 고발한 것은 시스템이 지난 10년 동안 1,400명 이상의 사용자가 이용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례가 없었고, 이러한 비정상적인 접근 방식을 최초 습득한 황모 비서관은 이 시스템을 6년 이상 계속 사용해온 사람으로서 사용 및 접근 권한 등 시스템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 그리고 취득한 비인가 자료는 단순 클릭 2번으로 접근 가능한 자료가 아니라 그 이후에도 5단계 이상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불법성을 인지할 충분한 기회가 있었다는 점, 또한 만일 비정상적인 접근 방식을 우연히 습득하였다면 재정정보원을 담당하고 있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실 소속 공무원으로서 이러한 비정상적인 접근 및 열람 취득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재정정보원에 이를 알려 개선토록 조치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러한 접근 방식을 습득한 직후 소속 의원실 보좌진과 의원이 추가적으로 아이디를 발급받고 단기간에 걸쳐 조직적, 반복적, 집중적으로 불법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점, 그리고 비인가 취득 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되거나 공개될 경우
국가 안위 등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정부가 이번에 이들을 고발한 것은 업무 추진비 때문이 아닙니다. 이번에 유출된 자료는 업무 추진비뿐만 아니라 행사비, 여비, 기관 운영 및 관서 운영 경비 등 폭넓은 비용 항목에 걸쳐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10일 이후 상세 집행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료가 유출된 기관은 기재부, 국세청 등 심재철 의원이 소속된 기재위 소속 기관뿐만이 아닙니다. 대통령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국무총리실, 법무부,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 헌법기관과 함께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등을 포함한 37개 기관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심의원 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업무 추진비 집행의 부적정성을 은폐하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도 각 부처의 장차관 업무 추진비 내역은 인터넷을 통하여 매월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중대하게 보는 이유는 업무 추진비 때문이 아니라 권한 없는 자에 의해서 자료가 무단 열람 및 유출되었으며 그렇게 유출된 자료가 잘못 활용되거나 제3자에게 누출될 경우 국가 안위 및 국정 운영 등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통일이나 외교, 치안 활동 관련 정보가 노출되거나 국가 안보 전략이 유출된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 장비 등 국가 주요 정보 인프라 관련 정보가 노출되어 국가의 정보 시스템에 대한 외부 침투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고위직 인사의 일정, 동선, 식자재 제공 업체, 시설 관리 업체 등에 대한 정보 노출로 경호나 신변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고 또한 개인정보 등이 유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각종 심사평가위원 관련 정보 노출로 공정한 평가 업무 수행에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음은 비인가 취득 정보의 제3자 열람 및 외부 공개의 위법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월 17일 심의원실 보좌관 3명에 대한 고발에도 불구하고 심재철 의원은 무단으로 획득한 자료를 즉각 정부에 반환하지 않는 것은 물론 오히려 그 자료를 사실을 제대로 확인도 안 한 채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제3자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의원 측에서 공개한 자료 등을 9월 18일의 경우 심의원께서 청와대 지출 내역에 단란주점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지만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또 9월 21일에는 해외 순방 시 수행원들이 업무 추진비를 사적으로 오용하고 마치 한방병원에서 쓴 것으로 거짓 기재했다고 주장했지만은 실제로는 뉴델리 호텔에서 식사한 것이 맞고 카드사의 잘못으로 국내와 국제 업종 코드상 단순 불일치 때문이었던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정보통신망에서 처리 보관되는 타인의 비밀 누설과 행정정보의 권한 없는 처리를 금지한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보법 위반으로서 관련 법률에 따라 누설한 자가 처벌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오늘도 정확한 사실이나 경위 등에 대한 확인 없이 대통령 비서실의 예산 집행 내역을 공개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불법적인 자료의 외부 유출 및 공개가 계속 반복되어 심재철 의원을 사법기관에 추가 고발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무단 획득한 자료의 확인이 되지도 않은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추가적으로 법을 위반하고 국정 운영의 혼란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의 처리 방향입니다. 우선 심재철 의원실의 자료 습득 및 처리 과정에서의 불법성 여부는 사법당국의 조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밝혀질 것입니다. 심재철 의원께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사법당국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비정상적으로 취득한 자료는 즉시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할 일은 하겠습니다. 우선 유출된 자료뿐만 아니라 전 국가기관의 예산 집행 적정성 여부를 전면 재점검하고 작은 문제점이라도 발견되면 감사원과 협의하여 해당 부처의 예산 집행 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고 결과에 따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아울러 재정 분석 시스템을 포함한 모든 재정 정보 시스템을 재점검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미 재정정보원의 재정정보관리 실태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감사가 착수되었습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한 시스템 진단도 실시하겠습니다. 재정정보관리 시스템의 관리 측면에서 관계자에 대한 책임도 물을 것이 있다면 묻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